자, 다음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거. 와, 이런 거 제일 싫어요. 이번에 이런 모의고사 문제에서 이런 문제만 2문제 틀렸어요. 그거 딱 하나 실수해가지고. 와, 3문제인가? 어쨌든. 어떤 토지가 개설 경위를 불문하고 일반 공중의 통행에 공용되는 도로, 즉 공로가 되면 부지의 소유권 행사는 제약을 받게 되며 소유자가 수인하여야 하는 재산권의 사회적 제약에 해당한다. 따라서 공로, 부지는 소유자가 이를 점유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공로로 제공된 도로의 철거, 점유, 이전 또는 통행금지 청구하는 것은 법 질서상 원칙적으로 허용될 수 없는 권리남용이라고 보아야 한다. 그쵸? 자, 소유자가 땅이 있어요. 땅을 이거를 공로로 제공을 했어요. 그러면은 이거는 더 이상 소유권 행사에 대해서 제약을 받게 되잖아요. 그리고 이거는 재산권의 사회적 제약에 해당돼서 이 사람이 수인을 해야 되거든요. 공로 부지의 소유자가 이를 점유 관리하는, 이거를 관리해주는 지자체가 있을 거잖아요. 상대로 이거를 철거, 점유 이전 또는 통행금지 이렇게 해달라고 여기다가 청구를 하는 거는 권리 남용이라고 봐야 돼요. 왜냐하면 이건 이미 공로에 제공이 됐으니까. 그래서 이건 맞죠? 자, 매수인이 매도인 등의 기망행위로 인하여 부동산을 고가에 매수하게 됨으로써 입게 된 손해는 부동산의 매수 당시 시가, 매수 가격과의 차익이지만 그 후 매수인이 그 부동산 중 일부에 대해서 보상금을 수령하였다거나 시가가 상승하여 매수 가격을 상회하게 되었다가 하면 매수인에게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자, 매도인이 있고 매수인이 있는데 얘가 기망행위를 했어요. 그래서 돈을 더 주고 산 거야. 그래서 이거는 플러스 알파를 더 주고 샀으니까 이건 손해액이잖아요. 이 손해액은 당연히 매수 당시 시가, 매수 가격의 두 개의 차이겠지만 그 후 매수인이 일부에 대해서 여기에 대해서 보상금을 수령을 했다거나 혹은 부동산 가격이 상승을 했다거나 해가지고 그 부동산 그 매수 가격을 상회하게 됐다면 매수인에게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이건 이거고 이건 이거죠. 그 퉁쳐가지고 얘 입장에서는 똑같아졌네 라고 생각할 수는 있겠지만 그렇지만 이 매도인으로 인한 손해액과 보상금 혹은 시가 상승 이런 거는 그냥 따로따로 봐야지 매도인이 너 어차피 부동산 시가 상승해가지고 손해액 없잖아 라고 말할 수는 없다는 거죠. 자,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규정하고 있는 민법 394조는 다른 의사표시가 없는 한 금전으로 배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법조 소정의 금전이라 하면 우리나라 통화를 가리키는 것이어서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채권은 당사자가 외국 통화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던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액이 외국 통화로 지정된 외화 채권이라고 할 수 없다. 당연한 거죠. 손해배상 우리나라 통화로 해야죠. 외국 통화로 지급하기로 했어. 이런 약정이 없으면 외국 통화로 지급하면 안 되죠. 갑자기 나 엔화 좀 있는데 그걸로 주면 안 되니? 이렇게 하면 당연히 안 되겠죠? 판결이 확정되면 기판력에 의해서 대상이 된 청구권의 존재가 확정되고 내용에 따라 집행력이 발생하는 것이므로 확정 판결의 내용이 실체적 권리관계에 배치되어 부당하고 또한 그 확정 판결에 기한 집행채권자가 이를 알고 있었다면 집행행위에 대해서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있다. 판결이 있었어요. 무언가에 대해서 판결이 있었는데 그러면은 기판력이 생기잖아요. 그러면은 이 청구권의 존재가 확정이 된단 말이죠. 그러면은 당연히 집행력이 발생을 해요. 근데 확정 판결의 내용이 실체적 권리관계에 배치돼서 부당해요. 그리고 집행력을 가진 집행채권자가 이 부당하다는 걸 알고 있었어. 그럼 당연히 집행행위에 대해서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왜 자꾸 이래.
아니네. 채권자가 이를 알고 있었다는 것만으로 집행행위가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할 수 없대요. 뭔가 이상했어. 다시. 이거를 알고 있었다는 것만으로 집행행위에 대해서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그쵸? 언제나 안다는 게 잘못이다. 알고 있었다는 것만으로도 잘못이다. 라고 얘기하진 않는 게 더 많은 것 같아요. 어떠한 건물 신축이 건축 당시의 건축법 등 관계법령의 1조 방해에 관한 직접적인 단속법규에 위반하지 않는다면 현실적인 1조 방해의 정도가 현저하게 사회통념성 수인 한도를 넘은 경우라도 위법행위로 평가될 수는 없다. 이건 틀렸어요. 신축 당시에 1조 방해에 관한 단속법규를 위반하진 않았는데 근데 현실적으로 1조 방해가 너무 커요. 그래서 수인 한도를 넘었어. 얘네는 햇빛을 하나도 못 봐. 그러면은 위법행위로 평가될 수 없는가? 평가될 수 없는 게 아니라는 거죠. 수인 한도를 넘었으면 위법행위로 평가가 돼야지. 그쵸? 이렇게 읽으니까 헷갈리네요. 기억 디귿만 동그라미고 xxx 1번이네요. 뒤로 갈수록 지문 선지의 길이가 너무 극악으로 가는데 말소 등기 청구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부동산의 진정한 소유자가 원인 무효 등기의 말소를 청구하는 것은 소유권 그 자체에 터잡아서 방해, 배제나 소유물의 반환을 청구하는 것으로서 소유권이 있는 한 항상 행사할 수 있는 것이므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 원인이 상속이고 상대방이 상속인을 참칭하여 등기를 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상속회복의 소라는 이름을 붙이고 그 권리를 행사를 제한하여야 할 이유가 없어 상속회복 청구에 관한 민법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적용되겠죠? 상속이고 참칭 상속인이잖아. 그럼 상속회복의 청구에 관한 민법 규정이 적용이 돼야죠. 그쵸? 가끔 이렇게 길면 오히려 더 쉬운 문제가 있는 것 같기도 해요. 피고로부터 매매 등의 방법으로 부동산에 대한 권리가 순차적으로 이전되어 최종적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제3자가 시효 취득을 원인으로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함에 따라 당초 부동산의 소유자인 원고가 소유권을 상실하게 되면 비록 피고 명의의 소유권 이전 등기가 원인 무효라고 하더라도 원고에게 피고 명의의 소유권 이전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는 권한이 없으므로 원고는 피고에 대해서 소유권에 기한 말소 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자, 피고로부터 물론 원고가 있을 거고 이제 소유권 순차적으로 이전이 돼가지고 매매 이전 최종적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 마친 제3자가 시효 취득을 원인으로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함에 따라서 시효 취득으로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함에 따라 당초 부동산의 소유자인 원고가 원래 소유자인 얘예요. 소유권을 상실하게 되면 비록 피고 명의의 소유권 이전 등기가 원인 무효라고 하더라도 이게 원인 무효 등기였어. 원고에게 피고 명의의 소유권 이전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는 권한이 없으므로 얘는 소유권을 상실됐으니까 권한이 없잖아요. 원고는 피고에 대해서 소유권에 기한 말소 등기 청구를 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쵸? 그 등기부에 올라가면 20년이 아니고 10년으로 줄어들잖아요. 점유치유가. 자, 1필지의 토지의 특정된 일부에 대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의 말소를 명하는 판결을 받는 등기권자는 판결에 따로 토지의 분할을 명하는 주문 기재가 없더라도 등기 의무자를 대위하여서 특정된 일부에 대한 분필 등기 절차를 마친 후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말소할 수 있으므로
토지의 분할을 명함이 없이 1필지의 토지의 일부에 관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명한 판결을 집행불능의 판결이라고 할 수 없다. 맞죠? 이거 등기부의 등기법에도 나오는 건데 1필지의 토지가 있었어요. 근데 일부에 대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의 말소를 명하는 이 부분만 말소해 라는 판결을 받았어요. 근데 판결문에 분필해, 그러니까 분할해 라는 거를 주문 기재가 없었단 말이죠. 그렇지만 이거는 그 기하여 등기 의무자를 대위해서 일부에 대해서 이 분필을 마친 다음에 이것만 말소를 하는 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굳이 분할해라 분필해라 이런 말이 없더라도 이게 판결의 집행불능의 판결이라고 할 수 없다.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소송 절차에서 확정 판결 등을 통해 맞춰진 소유권 이전 등기가 사회행위 취소로 인한 원상 회복으로 말소된다고 하더라도 확정 판결 등의 효력에 반하거나 모순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자, 채무자가 있고 수익자가 있어요. 사이에서 이제 확정 판결을 통해서 맞춰진 소유권 이전 등기가 채권자가 이제 사회행위 취소로 인해서 이제 원상 회복으로 해가지고 이거 말소해라고 얘기를 한 거겠죠. 확정 판결에 근데 얘네들은 이미 확정 판결을 했단 말이야. 확정 판결로 이제 이권이 넘어갔단 말이야. 소유권이 이전됐단 말이죠. 그러면은 이거랑 이거랑 모순되는 거 아니냐라고 할 수 없는데 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이거가 확정 판결로 넘어갔다고 하더라도 이거 소유권 이 사행위에 의해서 소유권 취소하는 건 기판력이나 확정 판결의 효력에 반하거나 모순되는 거라고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실체 관계상 공유인 부동산에 관하여 단독 소유로 소유권 보존 등기가 맞춰졌다거나 단독 소유인 부동산에 관하여 공유로 소유권 보존 등기가 맞춰진 경우 소유권 보존 등기 중 진정한 권리자의 소유 부분에 해당하는 일부 지분에 관한 등기 명의인의 소유권 보존 등기는 무효이므로 말소하고 진정한 권리자의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하여야 한다. 진정한 권리자는 소유권 등기의 일부 말소를 소로서 구하고 그 지분에 하나여만 말소를 명할 수 있으나 단독 소유를 공유로 또는 공유를 단독 소유로 하는 경정 등기의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자, 공유, 실체 관계상 공유예요. 근데 보존 등기가 단독으로 되어 있어. 혹은 반대로 보존인데 아니 단독인데 공유로 맞춰져 있어. 그러면은 소유권 보존 등기 중 진정한 권리자의 소유 부분에 해당하는 일부 지분에 관한 등기 명의인의 소유권 보존 등기는 무효이므로 자, 공유로 되어 있으면 나 원래 단독인데 그러면은 공유로 되어 있는 부분은 지금 무효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를 말소를 하고 그 부분에 관한 진정한 권리자의 소유권 보존 등기, 단독인 소유자의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해야겠죠? 이 경우 진정한 권리자는 일부 말소를 소로서 구하는데 법원은 그 부분만 말소해 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경정등기의 방식으로 이루어진다라는 건데 이거는 부동산 등기법에서 더 많이 나오는 쟁점인 것 같아요. 자, 불법행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위법행위가 있었다 하더라도 그로 인한 재산상태와 위법행위가 없었더라면 존재하였을 재산상태 사이에 차이가 없다면 위법행위로 인한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할 수 없다. 그러니까 금전적인 손해가 없었으면 위법행위라던가 뭐 이런 게 손해배상이 없다고 본다는 거죠. 배우자 있는 부녀와 간통행위를 하고 이로 인하여 부녀가 배우자와 별거하거나 이혼하는 등으로 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한 경우 부녀와 간통행위를 한 제3자는 부녀의 자녀에 대한 관계에서 불법행위 책임을 부담하므로 정신상의 고통을 위자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와, 진짜 치사하게 여기서 자녀가 아니에요. 부녀의 그 배우자에 대해서 불법행위를 책임을 부담하는 거지
자녀에 대해서는 아무런 책임이 없어요. 손해배상 의무자는 손해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것이 아니고 배상으로 인하여 배상자의 생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경우 배상행을 경감 청구할 수 있다. 손해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게 아니에요. 만약에 뭐 불을 냈는데 그게 엄청 중대한 과실이 아니고 진짜 어쩌다 보니까 진짜 엄청 미세한 실수로 그래가지고 불을 내게 됐어. 그래서 근데 그거 배상하면 이 사람 파산해서 죽을 것 같아. 그러면은 법원 입장에서는 배상액의 경감을 청구할 수도 있다는 거죠. 자, 불법행위로 상해를 입었지만 후유증 등으로 인하여 불법행위 당시에 전혀 예상할 수 없었던 후발 손해가 새로이 발생한 경우와 같이 사회 통념상 후발 손해가 판명된 때에는 현실적으로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후발 손해 판명 시점에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채권이 성립하고 지연 손해금 역시 그때부터 발생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후발 손해가 판명된 때 불법행위 시이자 그로부터 장래의 구체적, 소극적, 적극적 손해에 대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현가산정의 원칙적인 기준 시기가 된다고 보아야 하고 앞선 시점이 현가산정의 기준 시기거나 그 지연손해금의 기산일이 될 수는 없다. 한마디로 말하면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그 교통사고는 저기가 늦게 오잖아요. 반응이. 그래갖고 후유증으로 인해 가지고 교통사고 당시에는 전혀 예상할 수 없었던 후유증이 갑자기 발생을 했어요. 병원 가서 봤더니 얘기를 했더니 이거 교통사고에 의한 것 같대. 그래갖고 후발 손해가 판명된 때에 판명. 그러니까 병원에서 이때부터 혹은 제가 이때부터 느꼈어요. 병원 가서 이때 진단 받았어요. 하게 된 때 그때 경우에 판명 시점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채권이 성립하는 시점이죠. 지연손해금 역시 그때부터 발생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후발 손해가 판명된 때가 불법행위 시이자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현가산정의 원칙적인 기준 시기가 되지. 그때 후유증 그거 자체가 교통사고로 인해서 발생했으니까 그 다음 날부터 지연 이자를 저기를 계산을 해가지고 주세요. 라는 건 말이 안 된다는 거죠. 환자가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는 경우에 있어서 환자에 대한 숙식의 제공을 비롯하여 간호보호 등 입원에 따른 포괄적 채무를 지므로 병원은 병실의 출입자를 통제 감독하든가 그것이 불가능하면 입원 환자에게 휴대폰을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는 시정장치가 있는 사물함을 제공하는 등으로 휴대폰 등의 도난을 방지하는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여 줄 시니스틱상 보호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그쵸? 병원은 일단 크고 그 안에서 숙식이 제공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생길 수 있는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휴대폰 도난당한다거나 도둑이 와가지고 그거를 들고 간다거나 이런 거는 병원 측에서 그 방지하는데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거죠. 자, 채권자 취소권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거를 모두 고르세요. 채권자 취소권의 요건을 갖춘 각 채권자는 고유의 권리로서 채무자의 재산 처분 행위를 취소하고 원상 회복을 구할 수 있는 것이므로 채권자가 동시 또는 이시에 채권자 취소 및 원상 회복 소송을 제기한 경우 소송은 중복죄소에 해당하지 않는다. 중복죄소는 민사소송법 쟁점 아니냐고요. 민법에서 중복죄소 배우냐고. 자, 채권자가 있고 채무자가 있어요. 그리고 수익자가 있어요. 전득자죠, 전득자. 뭐 수익자든 전득자든 어쨌든 근데 얘네의 저기 행위가 재산 처분 행위가 이제 사회행위에 해당한다는 거죠. 얘한테. 그래갖고 얘가 이제 이거를 취소를 시켜요. 취소를 시키는데 원상 회복을 구할 수 있는 권리란 말이죠. 고유의 권리예요. 그러니까 채권자가 이거를 취소했어요. 채권자 A가. 채권자 B가 또 이거를 취소했어요. 동시 또는 이시에 채권자 취소 및 원상 회복 소송을 해도 이거랑 두 개가 중복죄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말이죠. 왜? 얘는 얘의 권리 가지고 얘는 얘의 권리 가지고 한 거니까 그냥 다른 거라는 거죠. 그리고
사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에 기초가 되는 법률 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 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성립될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 그 채권도 채권자 최소권의 피보존 채권이 될 수 있으므로 사행위 당시 계속적인 물품 거래 관계가 존재하였다는 사정만으로도 채권 성립 기초가 되는 법률 관계가 발생하였다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사행위 당시 계속적인 물품 거래가 존재하였다는 사정. 이거는 계속적인 물품 거래라는 게 결국 이렇게 계약하고 이렇게 계약하고 이렇게 계약하고 이렇게 계약하고 이게 어떻게 보면 이렇게 떨어져 있는 것들이 이제 그 연속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여기까지 내가 그동안 연속적인 거래 관계들이 있었어 라고 해도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 관계가 발생했다고 할 수는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게 무조건 추후에도 계속되는 거라는 보장도 없고 그쵸? 고도의 개연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는 거예요. 채권자 취소 소송에서 피보존 채권의 존재가 인정되어 사행위 취소 및 원상 회복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그에 기하여 재산이나 가액의 회복을 마치기 전에 피보존 채권이 소멸하여 채권자가 더 이상 채무자의 책임 재산에 대해서 강제 집행을 할 수 없게 되었다면 집행력을 배제하는 적법한 청구이의 사유가 된다. 그쵸? 자, 취소 소송에서 채권자, 채무자, 그리고 수익자 해가지고 이거를 취소를 시켰어요. 취소를 시켰는데 얘네 둘이 어쨌든 얘가 피보존 채권이 있어가지고 이거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에 기하여 재산의 이게 원상회복을 마치기 전에 피보존 채권이 소멸을 했어요. 그럼 채권자가 더 이상 채권자 취소권을 저기를 할 수 있는 그 요건이 사라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강제 집행을 할 권리도 사라져요. 그러면은 얘는 집행력 배제해 주세요 라고 청구 이의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채권자가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 신청 시 첨부한 등기부 등본에 수익자 명의의 근저당권 설정 등기가 격려되어 있었다면 채권자가 가압류 신청 당시 사행위 취소 원인을 알았다고 인정할 수 있다. 채권자가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이 있었어요. 부동산에 대해서 가압류 신청을 했어요. 가압류 신청 시 첨부한 등기부 등본에 얘가 근저당권을 설정을 해놓은 거예요. 그러면은 가압류 당시의 채권자가 사행위의 취소 원인을 알았다고 인정할 수 있다. 얘가 가압류 신청 당시에 이걸 이미 알고 있었냐는 거지. 사행위가 있을 거라는 걸 알고 있었냐는 거지. 그럼 말이 안 되잖아요? 그쵸? 수익자가 채권자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가액 배상을 할 경우 수익자 자신도 채무자에 대한 채권자라는 이유로 채무자에 대해 가지는 자기의 채권과는 상계를 주장할 수 없다. 자, 채권자가 있고 채무자가 있고 수익자가 있는데 채권자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가액 배상을 해야 돼요. 현물 반환이 불가능한가 보죠. 어쨌든 가액 배상을 할 경우 수익자가 저도 얘랑 채권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아니 잘못했어요. 저는 얘한테 채권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로 이거랑 퉁칠게요. 라고 할 수는 없는 거죠. 없다. 자,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민법 제400조 소정의 채권자 지체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채무자 변제 제공이 있어야 하고 변제 제공은 원칙적으로 현실 제공을 하여야 하며 구두의 제공으로 하더라도 무방한 경우 또는 구두의 제공조차 필요하지 않은 경우도 있지만 채권자 수령 지체 중에 책임 없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현실 제공이나 구두 제공이 필요하다.
채권자 지체. 채권자 지체 중에 책임 없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 의해서 계약이 해지가 되려면은 채무자가 변제 제공을 해야 돼요. 만약에 채권자가 나 안 받을 거야 라고 얘기를 한 경우, 그런 경우 원래는 이행의 제공도 필요 없다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거는 그 통상의 경우에만 저기가 해당이 되는 거고, 만약에 채권자 수령지체 중 당사자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 해당되고 싶으면 일단 변제 제공은 무조건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현실 제공이나 구두 제공이 필요해서 이거를 꼭 해야 한다는 거예요. 자,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예정액의 청구와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의 청구는 그 청구 원인을 달리하는 별개의 청구이므로 손해배상 예정액의 청구 가운데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의 청구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다.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의 청구에 있어서 채권자의 손해배상의 원인 사실에 관해서는 주장 입증을 하였더라도 손해 발생 사실에 관한 주장을 입증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변론주의 원칙상 법원은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한 손해가 발생할 사실화하여 기초액을 산정할 수는 없다. 그쵸? 자,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예정액 청구.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의 청구. 이거는 다른 거예요. 그래가지고 손해배상 예정액의 청구 가운데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다. 얘한테 얘가 이렇게 포함됐다고 볼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청구에 있어서 채권자가 손해 책임의 발생 원인 사실에 관하여 주장 입증을 하였더라도 손해 발생 사실에 관한 주장 입증을 하지 아니하였다면 원칙상 법원은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한 손해 발생 사실을 기초로 하여 손해액을 산정할 수는 없다. 맞죠? 자, 매수인의 잔금 지급 지체로 인하여 계약을 해지하지 아니한 매도인이 지체된 기간 동안 입은 손해 중 그 미지급은 잔금에 대한 법정이율에 따른 이자 상당의 금액은 통상손해라고 할 것이고, 그 사이 매매 대상 토지의 개별 공시지가 급등하여 매도인이 양도소득세 부담이 늘었다면 그 손해 또한 일반의 관념상 매매계약에서 잔금 지급의 이행지체의 경우 통상 발생하는 것으로 생각되는 범위의 통상손해라고 할 수 있다. 아니 갑자기 공시지가가 급등을 해가지고 양도소득세 부담이 커졌는데 이게 어떻게 일반 사회의 관념상 잔금 지급의 이행지체의 경우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손해예요. 이거는 특별손해죠.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의 범위는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 가해자들 전원의 행위를 전체적으로 함께 평가하여 정하여 하나, 과실상기를 위한 피해자의 과실을 평가함에 있어서 공동불법행위자 전원에 대한 과실을 전체적으로 평가하여야 한다는 것이지, 공동불법행위자 중에 고의로 불법행위를 행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피해자에게 과실이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거나 불법행위자가 과실상기의 주장을 할 수 없게 된다는 의미는 아니다. 자, 공동 불법 행위자들이 있어요. 손해배상 책임의 범위는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 가해자들 전원의 행위를 전체적으로 함께 평가를 해야 돼요. 얘 얼마, 얘 얼마, 얘 얼마 한 게 아니고 통상으로 이렇게 퉁쳐서 해야 되는데, 공동 불법 행위자에 대한 과실을 전체적으로 평가해야 된다는 거지. 고의로 불법 행위를 행한 자가 있는 경우, 근데 이 안에서는 얘의 잘못이 제일 커. 그런 경우에는 피해자에게 과실이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거나 불법행위자가 과실상기를 주장을 할 수 없게 된다는 의미는 아니다. 그렇지만 얘도 뭔가 잘못했어. 그러면은 얘네 둘이 뭔가 과실상계도
가능하다는 거죠. 이거가 전혀 불가능하다는 건 아니에요. 실화가 중과실로 인한 것이 아닌 경우 배상 의무자는 법원에 손해배상액의 경감을 청구할 수 있고, 이러한 청구가 있을 경우 법원은 배상 의무자 및 피해자의 경제 상태 등을 고려하여 손해배상액을 경감하여야 한다. 이거 앞에 나왔던 질문 같은데? 경감하여야 한다는 건 아니죠. 경감할 수 있다 라는 거겠죠? 2개.